별처럼 반짝지근한 지식과 지혜 꿀단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각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 책돌이님부터. 저 근데 평소에 짤갱이 아니라고 늘 말하고 다니지만 네. 전 개인적으로 마르크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분 뭐죠 지금? 어디 쪽 노선이죠? 약간 혼탁하게 하는데? 회색 분자. 그렇게 회색 분자. 자, 그러면은 저희 원생님께서는 이 책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어렵긴 해요. 제가 여기 어떻게 저는 인상비 어떻게 좀 적었었냐면 네. 이게 사실 공산당 선언 아니에요. 제가 번역을 했을 때 그렇죠.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릴 책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뭐 노동자에게 알린다고. 도대체 그 사람이 알게끔 쓴 책인지 저 나름 원생 아닙니까? 공부한다고 했는데도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쓴 거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책 내용은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이 책 보면 여기서 뒤에는 부록이고 그렇죠? 이 정도 되는데 이거 읽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저희들 중에서 제일 학력이 높으십니다. 아직 네. 한참 남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사실 힘들었어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마르크스 이제 책과 이 사상과 이 인생을 좀 쭉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토론 시간입니다. 네, 현재 이 자본주의 사회 체제, 법 체계가 있고 또 교육 체계도 있죠. 그리고 또 가정 체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걸 다 공산당 선언에서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네네. 현대 사회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마르크스가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체계를 좀 얘기를 하죠? 책에서는 부르주아의 어떤 지배 도구? 결국 네. 다 법이나 교육이나 가족이 부르주아를 위한 거다. 이 사람은 국가를 지배 계급의 수단, 어떤 지배 계급의 부르주아의 협의체다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요. 네네. 그리고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이거 뭐죠? 이거 반짝반짝거리네 지금.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책돌이님부터 한번 의견이 어떻게 되실지 한번. 네네. 제기를 저는 아무리 부르주아의 어떤 지배 체계로서 어떤 가족, 그 다음에 교육, 어떤 법이라는 게 형성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데 근데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보장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저는 이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책이고 꼭 이것을 항상 마르크스의 얘기처럼 다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원생님께서는 이거랑 좀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은 세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거 개인 의견이에요. 우리는 사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교육을 잘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되게 절대적인 것마냥 이렇게 교육을 되게 비판적인 사고 없이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결국 되게 사회의 어떤 사회가 알게 모르게 바라는 인재를 우리는 키워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저는 세뇌 같은 느낌을 좀 받았다는 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강영욱 씨 있잖아요. 개 교육하는 거. 대통령. 네네. 개통령님. 대통령. 그분이 사실 개 입장에선 세뇌 아니냐고.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 그러던가요? 그 네티즌 댓글에서 봤는데 이거 개 입장에선 세뇌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뇌가 좀 필요하네.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이거 저희 발언 아니에요. 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자꾸 제 이름 말하지 말라고.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저는 사실 그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을 준비를 했지만 벌써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신다고요? 너무 지금 우리 안 드러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 뒤통수 맞은 거 그러니까 같은데. 우리는 지금 앞에 이렇게 지금 다 해놓고 우리가 다 푸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이거 다 못해도 그냥. 네, 그러면은 마르크스 과연 이거 옛날 사람이고 그냥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겨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약간 좀 논의가 깊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마르크스 자본론을 한번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네. 요즘 살 애들은 안 읽을까? 이 책이 아무리 이미 다 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뭐 동구권이 붕괴해서 그런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 책이 약간 조금 비판하기가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치밀하고 잘 짜여진 논리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볍게 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세대에서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대였으면 되게 그치. 탁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시대에 그런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해냈다는 것 자체는 진짜 그건 자체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오늘 저희가
굉장히 지난번 방송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생각이 좀 더 정리가 잘 된 느낌이에요. 저희 뭐 자화자찬 나가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 이러고 이제 채널 삭제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저기 채널 다시 만들 거야? 아니 저기 마르크스 직계자손도 유튜브 하잖아요. 아 맞아. 네. 뭐 한다 그랬어요? 파쿠르? 파쿠르. 나중에 뭐 합방이라도 해야 되나?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각자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사회 구조가 뭔지. 질문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제가 먼저 그러면은 답을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를 완벽히 대체할 수 없다는 건 저희가 인류 역사 6,000년의 역사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공산주의 국가들이 실패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 무시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까지. 네, 여기까지. 뭐 물음표 많이 남기고 끝내는데 여운 남기고 시간 관계상. 네. 저는 사실 아까 참 어려운 질문이다 했는데 제가 마르크스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그 사회 이론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사회가 아닌 다른 대안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자체가 일단 대단한 인물이다. 제가 그냥 나름대로 어떤 이상사를 꿈꿔본다면 저는 사람들이 개인이 개인을 판단하거나 평가 내리지 않는 사회가 좀 이상사회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취업해야 되고 이러면 면접 보러 다니잖아요. 네. 그럼 면접관한테 잘 보이려고 막 하고 내 옆에 이게 아쉽지만 경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제가 떨어져야 내가 붙는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쟤보단 잘해야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면접을 본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문득 이제 제가 반대로 취업되고 나서 누구를 이제 면접 보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면접관이 돼서 이제 면접자들이 앞에 온 거야. 그래서 면접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나서 얘 어떤 면접 내용들 혹은 뭐 서류 제출한 거 보고 내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문득 약간 자연스러운 건데 저한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쟤를 평가해 쟤는 떨어져야 되고 얘는 붙어야 되라는 걸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게 내가 좀 그런 결정을 내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거를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뭐 제어하거나 혹은 그런 어떤 마음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게끔 뭔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지 않거나 뭔가 동료의식만을 갖고 경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근데 좀 인간의 본성과는 사실 저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실제로 구현해야 될지는 사실 잘 생각을 못했고 제가 그냥 다만 꿈은 꿔봤다. 네, 정도로. 결국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이 그 아래 사람들의 인격을 파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유일한 거는 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법이 약자를 지켜줄 때 진짜 법이지. 솔직히 강자를 지켜주는 법은 당장 폐기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오히려 폐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강자를 지켜주는 법은. 근데 사실 이제 강자들은 그 법을 또 피해가는 방법을 또 굉장히 돈을 들여서 많이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만약에 현대 사회를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나눈다면은 브루주아는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법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그럼 프롤레타리아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못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게 저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고 그걸 바꾸려면은 위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프롤레타리아들이 직접 나서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가 단결하라라는 말이 실제로 다 때려 부수고 혁명을 해서 불주아들을 잡아 죽여라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최대한 이용해서 그것을 옳은 방식으로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라가 결국에는 이 마르크스가 하고자 지금 우리의 21세기의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빠르게 첨언을 하자면 마르크스가 얘기한 공산주의 혁명이나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거 같은 경우 정치 혁명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 체제 넘어서 경제 사회 체제의 모든 전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거예요. 인식까지 포함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그 이 공산주의와 마르크스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이제 무엇이 또 좀 더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희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만약에 주변인에게 추천한다면 누구에게 추천할지 한번 말씀을 해보실까요? 고마워할까요? 아니요 그거는 그 사람들 몫이고 알 바 아니고 제 할 바 아닙니다. 필독서 도장 깨기 하고 싶은 사람.
필독서일 것 같긴 해. 네, 필독서였던 것 같아. 네. 그런 거 도장 깨기 하는 거 이렇게 네. 쾌감 느끼는 사람 있잖아. 아. 그분들한테는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네. 좀 약간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좀 드리고.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사고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학적 토대는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경제학적 토대랑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어떤 가격이 결정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뭐 노동가치설이라는 어떤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경제학을 완성해 나가거든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갖고 싶은 분들한테 조금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너무 현 시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 사실 그것도 그 괜찮네. 학교에서 이제 그 일반적인 공교육을 받고 이 모든 사회에 순응하고 또는 이 사회와 가족과 이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그쵸. 예, 가지기 힘들 그쵸. 수 있거든요. 제 아는 분이 떠오르는군요. 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네, 떠오릅니다. 그럴 겁니다. 네. 그 문제의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사회의 개선은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회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스스로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직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은 공산당 선언을 한번 읽어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평소에 절대 안 읽으실 책들 여러분이 절대 안 읽을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책들 저희가 또 가져와서 신나게 물고 뜯고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꿀처럼 달달구리하고 단단한 지식과 지혜. 꿀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곳에서 자라왔는데 어쨌든 입법 권력이 말하기가 너무 저는 쫄지 말라고요. 네. 이래놓고 배신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서로 믿어야지. 나 혼자 다른 사람 모자이크 처리되고 낙동강 구리야 되고 아니야 걱정 마요. 조선일보 1면에 내 얼굴 나오고 괜찮아. 좋은 거 아니야?